정답을 맞히신 분이 계셔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천으로 오세요. 집 나간 며느리도 찾아온다는 전어먹으러 서천으로 오세요 하는 제가 잘 아는 이분의 노래를 제 유튜브에 처음으로 방송시킨 그런 가수예요. 잘합니다. 정선희 가수의 최근 곡 서천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직 참 가수들이요 참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마침 작곡가 사무실에서 작곡가를 가르쳐줘요.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한 작곡가인데 많이 만나요. 김상희 옛날 남상규 하여튼 이분이 많이 오시고 또 새로운 가수들도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그 히트를 얻기 위해서 참 힘들더라고요. 보통 억 단위에 쓰는 거는 예사고 그게 제대로 돼야 되지 않고 종로에 금은방을 했던 한 분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금은방을 날려버리고 지금도 아주 발에 있는 그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대요. 실제.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누가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하시면 누구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여기 있어? 저요? 저는 완전 70살까지 완전 음치로 찐 음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 가지 원 어디 가면 노래 한 곡절을 좀 하면 좋겠다. 이 원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가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룰 때 악기의 때 곡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타양살이랍니다. 그게 제일 쉽대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렇게 딱 저 그냥 발성이 좋으셔서. 그게 이제 참 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르니까 음정을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대신에 이런 얘기라도 영상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모든 것에 이런 조그만 걸 도전 한번 해보시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을 저는 여태 가면은 좀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 열성으로 하는데 시간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좀 알고 지내야 되겠다 싶어요.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뭐죠? 사자가 백길 사자죠. 그냥 요즘 말로 복사한다는 거예요. 뭘 있는 그대로를 그죠? 이래서 이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아니거든. 사진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찍는 게 뭐 있죠? 벽돌도 찍는 거, 이 붕어빵도 찍는다 그러잖아요. 찍으면 똑같이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은 실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잘못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은 그대로 있는 것을 찍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촬영한다기보다는 사진을 찍는다고 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생각은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피사체에다가 내 생각을 담아줘야 돼요. 요즘 광고화돼, 선거 광고화돼. 내 생각을 담아 찍는 게 사진. 요즘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생각을 여기 담아줘야 돼. 사진 속에. 그냥 있는 대로 찍는 것 자체가 사진은 아니라는 거. 이 생각만 좀 바꿔봐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만의 작품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을 켜보세요. 카메라를 여세요. 자, 요건 아까 보신 대로 요런 거예요. 사진은 뭐죠? 포토그래프라고 하잖아요. 포토는 빛을 이용해서 그래프는 그리다는 거예요. 빛을 이용한 그림을 무엇을 이용해서 카메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럼 뭐예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사진,
있는 대로 그대로 찍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빗그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빗그림. 그래서 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그렇죠. 이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좀 보시면 돼요. 빛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그냥 셔터만 누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냥 셔터만 누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야 빛이 여기에 비치나? 여기 비치나? 좀 봐주시라는 보고 찍으시라는 거죠. 자, 저를 찍을 때 저를 한번 찍어보세요. 각각. 만약에 저기서 햇빛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쪽은 어때요? 어둡죠. 이런 빛과 어두움이 잘 대비됐을 때 내 얼굴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햇빛이 정위에서 바로 내려 쏘이면은 어떠세요? 한낮에는 빛이 강할 때는 그림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낮에는 사진 작가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예요. 그래서 빛을 아침 이런 시간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저희 집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빛이. 그래.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놓고 못생긴 발을 담그고서 사진을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빛을 이용한 사진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음식 사진도 그냥 무섭게 찍을 거 아니라 그런 창틀에 들어오는 빛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진을 찍는 음식을 여기다 놓고 찍는 거 하고 저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찍는 거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죠. 저 빛이. 그러나 빛은 직사광선보다는 커튼을 통해서 한번 거쳐오는 광선. 그건 확산광이라 그래요. 이랬을 때 아름다워. 특히 이런 걸 찍어봤어요. 눈이 내리거나 이슬비가 내린 날 연인과 같이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 배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는 바로 확산광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이에요. 그런 쪽을 이용하셔야 찍으시라는 거죠. 이제 요거 좀 알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찍어 보시고 불을 한번 켜주세요. 잠시만요. 여기에 켜주세요. 한번 찍어 보세요. 저를 한번 찍어 보세요. 자 폼 잡아 드릴까? 자 폼 잡기. 자 찍어 보세요. 자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에서 제가 찍어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렇게 찍으셨죠? 어떻게 잡았어요? 가로로, 세로로 잡았죠?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촬영하세요. 가로로. 가로 사진. 이렇게 하면은 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사진을 주로 찍으시고 자 카메라 주로 어떻게 잡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잡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로 많이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제는 그렇게 잡지 맙시다. 물론 그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손으로만 왼손으로 주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핸드폰을 쓰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 돌리면 돼요. 자, 돌리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카바가 있는 분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카바 있는 분은 일반 없는 이 지갑 형태의 카바가 있는 분은 달리 알려드릴게요. 가능한 이렇게 촬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촬영하셔야 돼요. 동영상에 쓸 사진을 촬영할 때도 동영상 크기가 16대 9예요. 가로 세로 비율이. 그런데 16대 9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9대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주로 가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늘 찍지 마시고 버릇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찍죠. 카메라 열고 그러지 마시고 살 돌리면 돼요. 돌리는데 정면에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정면에 하면. 우리 남성들은 군대에 가도 총을 어떻게 쏘요? 이렇게 쏩니까? 아니죠. 거총 자세. 사진도 똑같아요. 이렇게. 대각선 상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와서 손 탁탁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셔터 요즘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탁탁 누릴 필요 없어요. 사진 찍으면 어때요? 탁 이래 만약에 좀 강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슬쩍 터치해도 돼요. 이 손가락은 여기에 같이 잡지 마시고 가능한 한 요 손가락은 터치하는 데는 써요. 이거 좀 이리 와봐 이렇게 지시다가 할 때 이 손 쓰고 이렇게 되시면 요게 삼각대가 되는 겁니다. 널리 떨어지면 불편해요. 좀 이렇게 거기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저 사진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촬영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또 기회 되면은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20분까지 할 거니까 오늘 중요한 그러니까 또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저를 촬영할 때 어땠어요? 저를 촬영한다 그러면 배경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를 찍겠다는 중요한 거죠. 저 얼굴을 못생겼지만 얼굴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얼굴에다 이렇게. 자, 제 얼굴에다가 슬쩍 터치를 하세요. 자, 해보세요. 촬영해 보세요. 자, 제가 폼 잡을 테니까 제 얼굴에 가능한 한 세로로 하지 마시고 가로로 하세요. 다 안 나와도 돼요. 세로도 없고 하여튼 하는데 제 얼굴의 화면에다가 슬쩍 터치를 하면은 뭐가 생기나요? 네모도 생기고 아니요 원이 생길 거예요. 하얀 원이 생기죠? 슬쩍. 그 원이 바로 내가 터치한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피사체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했을 때 밑에 뭐가 생기나요? 줄이죠. 줄이 생기는데 전구가 생기죠? 네. 그걸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그래, 아, 이 정도면 좋다면 놓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아셨겠죠? 자, 그 대신에 이번에는 자, 제 얼굴 대신에 자,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터치하냐면은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터치해 보세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어둡게. 이걸 뿌리지. 제 얼굴은 흐려질 수도 있고 여기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을 터치하세요. 턱 터치를 해보세요. 제가 요 앞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더라고요. 다르죠? 여기가 터치하면 여기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앞쪽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옆집에 손주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옆집 옆집에 다른 아이들도 와서 놀러 왔어. 그런데 이렇게 할매가 사진을 찍으라 보니까 내 손주는 저기 앉아 있고 옆집 손주가 이 앞에 앉아 있어. 그러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찍으면 앞에 렌즈에 제일 가까운데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손주가 정확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바로 내 손주한테 얼굴에 탁 찍으면 돼요. 그리고 찍으면 내 손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여행 갔다. 좀 그중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 그래, 그 친구 말고 마음에 드는 친구에 탁 찍어서 셔터를 누르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초점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무엇에 맞춰야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제 얼굴에 탁 치지 말고 한 2초 정도를 꼭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바뀔 거예요. 색깔이 바뀔 거예요. 2초 정도 꼭 누르고 있어 보세요. 원이 생기는데 하얀 원이 아니고 생기죠? 바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저하고 있는 거리가 이건 한 2초 정도 해서 파란 녹색 형태, 파랗게 녹색 형태 생기면은 이 거리에 초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빛도 밝기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장소에서 내가 요만큼 똑같은 거리에 와도 똑같이 맞아요. 아시겠죠? 예,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초점 맞추는 거는 그냥 탁 찍었을 때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천정을 향해서 천정에 요런 빛을 중심에, 전구를 중심에 두고 한번 구도를 잡아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요렇게.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기를 이 자체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더 어두워져요. 대신 이 전구는 정확하게 보여요. 자, 이번에 다시 다른 데를 어두운 데를 터치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가 잘 보이고 밝은 데는 더 밝아져서 네. 흐릿해져 버렸어. 네. 바로 그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겁니다. 터치했을 때. 그죠? 뭔가 좀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곳을 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찍으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걸 얘기해 드립니다. 자, 제가 강의 하나 예로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뭐냐면은 뭐 아까 제가 연극 얘기했죠. 연극 무대 저기 앞에는 무대에는 뭐 저 무대 공연도 그렇고 뭐 앞에만 이렇게 뭔 같은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그 공연하는 모습이 나오던가요? 그냥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냥 허옇게 돼버려요. 그런 때 바로 그곳에 터치를 찍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초점을 맞추는 곳으로 그곳에 발길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찍었을 때 그래도 좀 밝다 그러면 아까 밑에 바가 나타나죠? 전등 나타나는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때 셔터를 누르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특히 뭐 해 뜨는 거라든지 이렇게 찍으실 때 어때요? 해가 뜨는 부분 밝죠? 엄청 밝아요. 나머지는 또 어두워지면 그 가장 밝은 쪽에 터치를 한 상태에서 찍으세요. 그리고 좀 어둡게 찍으세요. 그러면 붉은기가 더 붉어져요. 채도가 옅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붉은 거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석양도 그렇게 찍으시고. 해에다가 맞춰서. 예, 그 옆에 좀 더 대부분 해 조금 옆을 많이 찍어요.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곳에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바닷가에 가면 앞에 서가지고 저 해가 뜨면 요 딱 서가 찍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어둡게 나오죠? 전체가 밝으니까. 여기는 어두운 데는 어두운 거예요. 그게 실루엣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찍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 얼굴에 딱 터치를 찍으면은 그리고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이 어두운 곳이 밝아지니까 밝은 곳은 더 밝아져서 태양의 모습은 잘 안 된다. 특히 꽃을 많이 찍으시죠? 네. 꽃 많이 찍으시죠? 네. 그런데 카톡에 꽃을 제가 경상도 발음이 돼가지고 꽃을 아니 꽃을 이래요.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은 이쁘다고 다 찍었는데 그 꽃송이는 선명하지 않고 다른 데만 선명해. 왜 그럴까요? 초점이 안 맞아요. 빛이 바로 그 초점이 안 맞아. 가까이 간다고 해서 초점이 맞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물체하고 렌즈하고 최소 거리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 렌즈가 2.4 렌즈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가도 거리가 좀 있어요. 있어도 잘 찍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이게 렌즈가 좀 덜 밝은 거는 거리가 좀 더 멀어져요. 그래 가까이 가 찍으면 가운데 있는 부분 초점이 안 맞고 다른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렇게 옮기시면서 초점이 정확했을 때 그때 셔터를 누르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점 맞추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바로 AF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AF는 오토포커스예요. 초점을 고정하고 이거는 밝기를 A는 밝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파랗게 생겼을 때는 아까 탁 터치하면 하얀 눈이 생겼을 때는 그 순간에 그곳에 초점과 밝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는 이 부분, 이 거리만큼에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하시고 이 실내 공연장 같은 데는 꼭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연사 촬영되는 게 있어요. 연사 촬영돼 있으면 요게 하면 딱 찍히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고속 촬영하는 거 아세요?
자,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에게 손끝에 과자를 해놓고 막 날라오잖아요. 그 잘 찍혀요? 그때는 뭐로 찍어야 돼요? 다다닥 찍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서 다다닥 찍어야 돼. 그게 고속견사 촬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속은 요즘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달렸어요. 스마트폰에 셔터를 길게 누르면 찍히는 것도 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셔터를 눌러보세요. 한번 셔터를 길게 눌러보세요. 혹시 아마 선생님은 안 될걸? 찍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아까 볼륨 버튼 됐죠? 볼륨 버튼. 이걸 사용하시면 편해요. 볼륨 버튼을 그냥 꾹 누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찍힙니다. 그러면 막 날라드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건지는 것이고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볼륨 버튼을 누르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또 제가 가진 스마트폰 S20은 요즘엔 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사람이 원이 생기면 아래로 그렇죠? 이 원을 아래 찍히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요. 연사로 뭐가 빨리 움직이는 거 찍으실 때는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볼륨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스포츠 같은 거에 그 고급 카메라를 사다 좋은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그 중에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이 중에 또 빨리 움직이는 순간에 그 흐림 정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진도 나와요. 그 예술적인 사진도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걸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카메라 뭐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뒤에도 많습니다만 다음 또 기회 되면은 또 다음 기회 있겠죠? 그러면은 또 사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촬영을 하시거나 하시다가 필요하면은 제 전화번호 연결돼 있죠 거기? 네. 돼 있죠? 그 전화 주셔도 됩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음식 사진 찍는 앱은 어떤 건가요? 푸디라고 있어. 푸디? 예, 푸디. 음식 푸디. DIE. 예, 푸디라고 있어요. 그걸 지금은 여러 가지 좋고요. 다음 기회에 그것까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고맙고요. 또 적극적으로 우리 강의에 동참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